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에서 제공하는 보안 시스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8일 LTE 보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LTE 보안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이고 다음 네 번째로 이어서 LTE 보안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LTE 보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대칭키 암호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재래식 암호화 방식입니다. 재래식이라는 것은 2차 대전 194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약 1970년대까지 이용되었던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 이후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나왔죠. 공개키. 그래서 재래식 암호화 방식은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비대칭키입니다. 대칭키입니다. 수학의 정수론을 이용해서 암호학을 설명하는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 대칭키 암호화는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 즉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만들 때 사용하는 키와 그 다음에 복호화, 디크립트요. 사이퍼 텍스트를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이 키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동일한 키를 이 키를 어떻게 샌더와 리시버만이 안전하게 공유를 하느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두 사람만 알게 공유를 하느냐 하는 기술이 키 교환 기술입니다. 키 교환 기술. 이것 때문에 이제 대칭키 암호화는 원리는 간단하지만은 두 사람만이 어떻게 이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느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 안전하게 가지고 있게 되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칭키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암호화 복화는 간단한데 키를 어떻게 두 사람만 안전하게 보관하느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 자체는 복잡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LTE 셀룰러 보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TE 셀룰러 보안 범위, 인증 절차, 인증 개요, 인증 절차,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TE 셀룰러 보안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봅시다. LTE 셀룰러 보안은 유의에게 EPC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EPC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링크에 대한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도 있고요. UE와 e노드 B 사이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채널 같은 경우에는 e노드 B와 MME 사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LTE 셀룰러 보안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UE 및 네트워크 인증입니다.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 LTE 코어로 네트워크를 보면 되는데요.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 UE를 인증을 해야 되죠. UE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맞는지 인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합의.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칭키 시스템에서 같은 키를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동일한 키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보안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유하는 과정을 우리가 키 합의라고 합니다. 키 합의. 그 키 합의하는 과정이 이 보안 시스템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무결성, 이게 이제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가다가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해결해주는 무결성 보호. 그 다음에 UE, EPC 내의 그 엔티티 간의 암호화. 그러니까 보이스 같은 게 무슨 구간을 지나갈 때 암호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용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액세스 스트래텀이라고 하는 것은 UE와 E노드 간의 연결, UE와 E노드 간은 이 무선 LTE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액세스 스트라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S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UE와 MME 간의 연결, 이거는 이제 컨트롤 채널을 위해서 필요한데 UE와 요 MME 간의 요 연결요. 여기를 우리가 non-access stratu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연결이 안 됐다는 그런 뜻인데 비액세스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NA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LTE에서 MME는 NAS 및 해당 보안 메커니즘의 종단점, NAS의 종단점이죠. 이 NAS의 종단점이 MME입니다. 이 노드 B는 AS의 종단점입니다. 이 AS, 액세스 스트래텀이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의 종단점이 이 노드 B입니다. 예, LTE 셀룰러 보안이라고 하면은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LTE 인증, 그 다음에 NAS 보안, AS 보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TE 인증은 UE와 네트워크 간의 상호 인증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입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려고 하느냐, 또 가입자가 접속하려고 하는 네트워크가 정상적인 네트워크이냐, 이것을 상호 인증을 합니다. 그 상호 인증에는 키 합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상호 인증과 키 합의 절차를 합해서 우리가 이것을 Evolved Packet System Authentication and Key Management 절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NAS 보안을 보면은요, NAS 보안, NAS는 종단점이 MME라고 했죠. 예, UE에서 시작해서 이 노드 B는 그냥 거쳐가고요. 이 MME가 종단점입니다. 그래서 UE와 MME 간의 NAS 시그널링에 대한 무결성 보호, 이 UE와 MME 간의 NAS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 데이터가 움직이는데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인테그리티, 무결성, 에러가 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무결성, 인테그리티, 에러가 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 다른 사람이 그 컨트롤 메시지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그러한 일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AS 보안은요, AS 보안은 요 UE와 E노드 B 사이에 요 RRC 시그널링에 대해서, 요 RRC요, 라디오 리소스 컨트롤을 해서 요 시그널링 정보에 대한 역시 무결성 보호 검증 암호화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AS1은 UE와 E노드 B 간의 사용자 트래픽 암호화를 수행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UE와 E노드 B 간의 요 유저 데이터거든요. 사용자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그 암호화를 합니다. PDCP 레이어가 암호화를 담당하는데 이때 이제 키 합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 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LTE 인증은 요게 이제 상호 인증 및 키 합의 절차 그래가지고 요 UE, 그 다음에 MME, 그 다음에 HSS가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래 IMSI라는 그 스마트폰에 부여되어 있는 고유한 식별번호, 그 다음에 유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그 비밀키, 이게 등록할 때 요 IMSI와 LTK가 그 해당 통신 LTE 네트워크의 이 HSS 서버에 동일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여기 처음에, 그러니까 등록할 때 저장돼요. 그러니까 등록할 때 요 키, 요 비밀키 K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KT면 KT 그에 가서 유심 카드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등록한다는 자체가 이 HSS 서버에 해당 비밀키 값이 저장되어 있어. 이거는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합니다. LTK는요. 사전 공유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키 합의 절차라는 게 등록하는 게 그게 키 합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공유도 있죠. K는. 나는 유심 카드 안에 K가 있고요. UE에는 또 해당 통신사에서는
HSS 서버 안에 그 고객의 비밀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인증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인증은 유이와 MME 간에, 그 다음에 HSS에 물어보고 이렇게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증이 되면서 키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키 어그리먼트, 동의, 키 익스체인지라고 하기도 하고 키 어그리먼트라고 하기도 같은 말입니다. 키 교환, 키 동의. 그러니까 양쪽이 어떤 키를 유도해서 같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요 KASME 키라는 것을 유도를 해서 MME와 KASME를 유이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동의를. 요건 이제 그때마다 그 접속할 때마다,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마다 인증을 하고 난 뒤에 요 키를 동의하게 됩니다. 유이와 MME 사이에. 그래서 그 NAS 보안은 이제 유이와 MME 간의 NAS 시그널링에 대한 무결성 보호와 암호화이기 때문에 요걸 위해서 요 확보된 요거에서 요 두 키를 다시 유도를 해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NAS 보안을 위해서 두 키를 유도를 해내죠. 그래서 하나는 요 무결성 체크를 하기 위한 키고요. 요 무결성 체크, 무결성 보호하기 위한 키고, 요거를 서로 어그리먼트 동의하고요. 하나는 NAS 시그널링에 대한 암호화 키입니다. 요 암호화 키, 요 NAS 시그널 인크립션, NAS 인크립션 키 두 개의 키를 서로 공유를 해서 NAS 시그널링에 대해서 무결성, 그 다음에 암호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AS 보안 입장에서 보면은, AS 보안요? AS 보안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다시 요 KASME로부터 KE 노드 B, 그 다음에 KSME로부터 KE 노드 B를 일단 유도를 하고요. 유도를 하고, 요것을 MME가 요 E노드 B에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요 E노드 B는 요걸 받아가지고 RRC 인테그레이티드, RRC 인크립션, 그러니까 요 RRC 시그널링에 대한 무결성을 하기 위한 키, 요거를 서로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RRC 시그널 암호화에 필요한 키, 요거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RRC 시그널링에 대해서 무결성과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AS 시큐리티의 일환으로서요. 그뿐만 아니라 AS 보안은 유이와 EME 간의 사용자 트래픽도 암호화를 수행합니다. 그걸 위해서 역시 요거로부터 다시 사용자 트래픽을 암호화할 키를 유도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거로부터 사용자 트래픽을 암호화를 할 키를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도된 키로 이 노드 B와 UI 사이의 사용자 트래픽, 즉 IP 패킷에 대해서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LTE 인증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대칭키 기술을 이용하면은 암호화 복호화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게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키 값을 안전하게 공유하느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둘만 안전하게 공유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LTE 인증도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원리는 내면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뭐 이런 조그만 RDS라든지 뭐 이런 랜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이해를 하면 되고 나중에 이런 문제와 접하게 되었을 때 책을 찾아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LTE 인증 개요는 UI, E노드 B, MME, HSS가 관여를 하는데요. 먼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어태치 리퀘스트 그래가지고 어떤 LTE 네트워크에 접속 요청을 합니다. 접속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이 IMSI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 유의의 고유 번호요. 고유 번호. 학생들도 뭐 도서관 같은 거 이용할 때 학생 번호를 이용하듯이 이 유의의 고유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보가 MME로 가게 되고요. MME에서는 오센티케이션 데이터 리퀘스트를 HSS에 보내게 됩니다. 예. 그때 보낼 때 이 IMSI 정보를 알려주죠. 물론 뭐 다른 SNID, 뭐 네트워크 타입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IMSI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HSS에서는 그 IMSI의 중요한 정보가 LTK, 비밀키, 여기도 유의에도 유심 카드에 LTK가 사전에 보관되어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HSS에서. 그러면 LTK, 그 다음에 어떤 값, 시퀀스 넘버 어떤 값, SNID, 여기서 받은 거요. 이걸 가지고 EPS AKA 알고리즘이었는데 이게 일종의 해시입니다.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요.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어떤 값이 만들어지느냐면은 이 값이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요 비밀키 값 KASME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얘가 HSS가 오센티케이션 벡터라는 것은 값을 여러 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용한 랜드를 사용했죠. 랜드 값. 그 다음에 여기 나온 XRES 있죠. 요 값. 요 값.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진 KASME 요거를 어레이로 만들어가지고 벡터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MME에게 보내줍니다. 자, 보내주면은 KASME가 MME에서는 요걸 받았어요. KASME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를 보내느냐면은 오센티케이션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때 어떤 값을 보내주느냐니까 여기서 받았던 랜드 값과 AUTN HSS 값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받으면은 이 유인은 자기 자신 LTK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랜드 값 받았죠. 예. 그 다음에 시퀀스 값, SNID 요걸 가지고 요 똑같은 여기서 사용했던 요 해시 함수 요거를 통과시켜서 요거를 유도해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트워크 오센티케이션 유인은 AUTN HSS는 여기서 받은 거거든요. AUTN HSS 요것과 AUTN UI 자신이 만든 거 요것을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봅니다. 같으면은 UI 입장에서 네트워크를 인정이 된 겁니다. UI는 네트워크를 인정한 겁니다. 같으니까. 그리고 오센티케이션 리스폰스로서 뭐를 보내느냐니까 요 값을 보냅니다. 요 값을 보내요. 그래서 요 MME 입장에서는 여기서 온 요 값과 XRES 요거는 여기 들어있죠. 들어서 아까 여기 받았죠. 이쪽으로 받았죠. 요 값이 같은지 비교해서 같다.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UE를 인정한 겁니다. 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인증이 끝나는데 상호 인증이 완료되면은 UE와 MME는 이제 KASM이라는 인증 키를 공유하는 거죠. 이 KASM이라는 키를 얘도 가지고 있고 UE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ASM은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최상위 마스터 키로 사용이 됩니다. 마스터 키로 사용이 됩니다.